자, 그러면 우리가 2019년 2회 건축 산업기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가끔 나오는 것인데요. 이게 30세대죠?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그래요. 신축 또는 리모델링으로. 그러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 설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당 0.5 이상의 환기 설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몇 세대 이상일 때 해야 된다? 30세대. 오타네요. 30세대 이상으로 해야 된다. 답은 2번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82번 문제를 가서 보니까요. 우리가 대지에 공개 공지와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사람이 쉴 수 있는 어떤 코트, 공개 공지를 제공해서 사람들이 쉬게 해주면 그만큼 나한테 인센티브 완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주로 어느 지역에서 해야 되느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처럼 사람이 많이 지나다녀야 돼요. 그런데 주거지역에는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가 있고 공업도 전용과 일반과 준공업이 있고 상업은 근린상업, 유통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이 있는데 우리가 전용주거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빠져요. 특히 공업지역도 전용 빠지는데 여기 일반이 빠진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지역 중에서 결국 요거 상업은 전부 다 공업은 준공업만 된다. 그럼 딱 보니까 다음 중 설치 대상이 아닌 거 전용주거 지역 딱 보이네요. 전용주거지 해당이 안 된다.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다음에 83번의 문제 주차 단위 문제가 나왔네요. 주차 단위에서 평행식 주차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평행식 주차는 2m에 6m가 기본이고 주거지역 안에 보차 분리가 없으면 2m에 5m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1.7에 여기 4.5가 되는 거예요. 확장형은 2.6에 5.2가 되고 장애인용 주차장은 이게 3.3에 5.0이 되고 일반은 2.5에 5.0이 되고요. 2.5에 5.0이 되고 여기에 경영이 2.0에 3.6이 나옵니다. 이 형태의 그림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일반형으로 평형 2 곱하기 요 답은 2번이 됩니다. 네, 84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요. 다음은 노예 주차장의 구조 기준이 나왔네요. 노예 주차장. 우리가 어떤 주차장을 설치해서 만들려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주차장, 구획도 막 돼 있고 주차장이 쭉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부속 건축물을 하나 지으려고 그럽니다. 요 부속 건축물은 전체 총 시설 면적의 20% 이내가 돼야 돼요. 20%를 초과해서는 안 돼. 20% 이내가 돼요.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85번에 요거는 이제 A라는 용도와 B라는 용도를 같이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건데 같이 집어넣을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이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같이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초고층 건축물일 때. 이럴 때 충족해야 될 조건은 뭐냐면은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이웃하지 않게 떨어져야 돼요. A 용도와 B 용도가. 그리고 내화 구조로 해야 되고 요 문과 문 사이가 30m 이상 거리를 떼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동 관련 시설, 노인 관련 시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산후조리원, 장례식장은 공장, 자동차 정비공장, 위험물질, 위락시설과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을 아셔야 단 공장과 기숙사는 되고요. 지금 얘기한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은 돼요. 초고층 건축물에서.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와 직장 어린이집은 됩니다. 직장 어린이집.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를 물어봤어요. 요거는 내화 구조로 하고 이웃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내화 구조가 돼야 되고 3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답은 2번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86번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속하지 않는 것하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전용 주거 지역이 1종, 2종이 있고 일반 주거 지역이 1종, 2종, 3종이 있고 준주거가 있어요. 이건 단독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단독에 공동이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노유자와 학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종교가 들어가고요. 종교가. 그리고 여기는 의료시설, 운동시설, 수련시설이 들어가요. 여기서 특히 요거는 요 일반 주거 이건 4층 이하니까 아파트가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이건 기본이에요. 계속 시험에 나오는 기본. 그러면 일반 주거 지역 1종이니까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파트는 안 되니까 답은 1번이에요. 1번. 아파트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노유자 시설, 학교 시설은 들어가니까 이런 건 들어가니까 답은 이거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요 원리를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원리를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87번. 바깥쪽에 있는 피난계단. 이거는 옥외 피난계단이에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옥내 피난계단과 옥외 피난계단을 물어보는 식으로 내요. 옥내 피난계단은 피난계단이 내부에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문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옥외 피난계단은 똑같이 있는데, 여기가 문이 이렇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여기가 바깥쪽이냐 왜 안쪽이냐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 얘는 폭이 0.9가 있는데 얘는 이 폭이 0.9가 있어요. 얘는 이게 없어요. 옥내는. 그리고 나머지 똑같아. 나머지를 공부해 보면 나머지는 이거는 갑종방화문이요. 갑종방화문이요. 여기에 똑같이 망입률이 1제곱미터요, 1제곱미터요. 여기 창문과 여기 창문은 2m 이상 떨어져야 돼, 2m 이상 떨어져야 돼. 똑같아, 2m이 떨어져야 돼요. 나머지 내화구조, 불연재료 다 똑같습니다. 그럼 요 두 가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밖에 안 나와요. 지금 이거를 물어봤으니까 출입문에 내면 답이 틀린 거지. 이거는 옥내 피난계단에 있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되니까 합종방화문. 답이 87번에 4번이 됩니다. 88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 허가대상 건축물이라도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 신고대상을 물어본 거예요. 신고대상은 우리가 중축, 개축, 재축일 때는 85 이내일 때, 읍면지역, 그 다음에 이제 건축행위, 소규모 건축행위를 할 때는 100제곱미터 이내. 읍면 지역에서 농업이나 축산업을 위한 창고를 지을 때는 200. 재배사 같은 거를 할 때는 400이에요. 원래가 50이었는데 80으로 완화가 된 거야. 85, 100, 200, 400. 그러고 나서 우리가 소규모 건축물로서 중축인데 3m 이내에서 중축. 높이가 3m의 높이가 중축. 그 다음에 표준설계도서로서 조례가 정한 경우. 공장인데 2층 이하로서 플러스 500제곱미터 이하인데 뭐 공업지역이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지역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수선인데 수선에 관한 거 또는 대수선인데 2층, 3층 미만 2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보전지역으로서 3층 미만 200제곱미터 미만. 이거 외우셔야 돼, 이거를. 요거를 신고 대상이. 이걸 다 외워야 돼,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래서 개축, 중축, 재축 같은 경우는 85. 그 다음에 건축행위는 100. 그리고 대수선일 때는 이게 시험에 요즘은 3층 미만 2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3층 미만 2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이거 전체를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는 신고 대상은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89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 요 문제는 이제 8대 이하 자주식 지평식에 따른 거예요. 자주식 지평식에 따른 그 문제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걸 알아요. 차로 기준을 물어봤어요. 차로. 차가 나오는 도로폭.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평행 주차가 있고요. 45도 주차가 있고, 교차 주차가 있고, 60도 주차가 있고, 직각 주차가 있어요. 차로가 2개일 때가 있고요. 차로가 1개일 때가 있고요. 지금 얘기한 8대 이하 자평식 자주식 주차장이 있어요. 이건 3.3, 3.5, 3.5, 4.5에 6.0. 이건 5.0, 5.0, 5.0, 5.5에 6.0. 이거는 3.0에 3.5, 3.5, 4.0에 6.0인데 암기할 때는 직각은 무조건 6.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올 때 주차장 앞에 나오는 도로폭이 6m가 돼야 돼.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요게 3.3, 4.5인데 여기서 3.0, 4.0으로 뒤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3에 3.5, 3.5, 4.5, 6.0이면 이거 저절로 됩니다. 이쪽은 전부 다 5.0이고 이게 혼자 5.5라는 거. 요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요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평행이 3.0이 나와야 돼. 이거 답이 틀렸네. 옳은 것이 틀렸고 일단. 직각이 6.0이 나와야 틀렸고 교차가 3.5니까 이게 맞는 거고 45도도 3.5니까 틀렸고 그러면 답이 3번만 맞는데 요 도표를 외우는 게 낫다. 원리를 이해하면서. 자, 그럼 답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90번 문제를 보니까 충수 산정이 나왔어요. 어떤 하나의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몇 층이냐? 요때 지하층은 충수에 안 들어가요. 많은 층을 따라가요. 그리고 4m마다 한 층씩 봐요. 그러니까 결국 요 문제에서 층 높이를 모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요게 공장이나 체육관이다. 트러스 구조다. 몇 층이냐? 그러면 4m, 4m, 뭐 나머지 해서 3개층이 되는 거예요. 4m마다 한 개씩 보게 돼 있다. 높이를 확실히 모를 때 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허용오차가. 허용오차는 1%, 2%, 0.5%, 1%, 2%, 3%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3%예요. 이거 거리 두께입니다. 거리 두께. 거리 두께. 거리 두께. 그리고 이건 건폐율. 이건 용적률. 이거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게 쉬워요. 라지 H, 건물의 길이. 스몰 h, 계급 위의 폭. 건물의 높이, 반자의 높이, 스몰 h, 라지 h. 이렇게. 건물의 어떤 규모를 얘기해요. 규모. 거리 두께는 3%예요. 건폐율은 0.5% 이내로서 5제곱미터 이내, 용적률은 1% 이내에서 30제곱미터 이내 이렇게 되는데 다음 중 오차 범위가 가장 큰 거는 거리 두께. 아니, 그냥 기본에 거리 두께. 답이 4번. 거리 두께.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92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요. 우리가 승용승강기 설치를 물어봤네요. 승용승강기 설치인데 일단 대상을 보니까 가장 많은 건축물. 그러면 이건 병원이에요. 그냥 보나마나 의료시설. 왜? 여기가 병원 점장해가지고 의료시설이 맨 처음에 항상 답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6층 이상의 여기 6층이라 봤을 때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을 더했을 때 여기가 3,000이 넘어가면 원래 3,000제곱미터마다 하나씩인데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병원은 기본이 2개가 되고 2,000마다 하나씩이라는 강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위수급은 여기가 강화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 원칙이고 요 공식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요 원리라 전위수급, 기공교육, 병원 점장, 의료시설 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용수 설치 기준이 나왔는데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 외워야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20세대의 주거는 무조건 50이네. 15 이상이니까. 이거 말고 조금 더 배우면 바닥 면적의 합계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세대수가 아니라. 그러면 바닥 면적을 물어보면 85 제곱미터 이하가 15예요.
85부터 150, 150부터 500, 300, 그리고 300부터 500을 넘는 거 초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요 40이 답이 제일 많아요. 요게 300부터 500 사이고 여기가 9에서 16세대인데 요거를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요게 넘어가게 되는 순간부터는 다 50이에요. 그러니까 20이니까 19에서 16을 넘어가 버리니까 5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한 출제가 되면 90% 나오고 요게 한 10% 나오는데 요거를 꼭 외워라. 바닥 면적까지. 그래서 이게 300에서부터 500 이하, 500을 초과하면 50. 그래서 요거는 가끔 나오게 돼 있어요. 94번에 의료시설에 속하지 않는 거, 의료시설. 자, 의료에 관한 걸 몇 가지를 구분하면은 의원, 치과 의원, 조산원, 접거원, 이렇게 원자가 붙은 건 다 일종 근생입니다. 병원자가 붙은 거는 의료시설입니다. 그런데 동물병원자가 붙은 건 이종 근생입니다. 보건소 같은 거는 보건소 가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보건소 같은 거는 일종 근생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관한 거, 뭐 마약 질려서 뭐 정신병원처럼 배두수가 많은 거 다 의료시설이다가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동물병원은 이종 근생이죠. 답은 뭐 2번이네, 금방.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5번에 문제를 가서 보니까 복도 유현업이가 나왔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의외로 잘 나오면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1.8, 1.8을 암기하면 돼. 그래서 맨 처음에 학교가 나오면 학교에 복도가 있을 때 양쪽에 교실이 있으면 2.4인데 한쪽만 교실이 있으면 1.8이에요, 학교는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양쪽에 있을 때 1.8이고 하나만 있으면 1.2가 돼요. 그리고 보통은 1.5, 2점인데 우리가 의료시설에는 1.8에서 1.8을 암기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먼저 학교라는 건 물어봤을 거예요. 초등학교. 양쪽이라 그랬으면 1.8을 알았어. 이쪽은 2.4가 되니까 우리가 2.4 이걸 기억했다가 2.4를 맞히는 거예요. 1.8을 기억해야 돼. 이거는 2.4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공업지역을 세분화 시킨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여러 번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기가 커미컬 상업지역이고 레지던셜 주거지역, 매니팩토리 공업지역인데 이쪽이 중화공업이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다른 용도가 들어간 게 준공업지역, 반쪽짜리 세미, 세 가지 전용, 일반, 준. 전용, 일반, 준. 이건 없어요. 이거는 상업지역일 때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나머지 일반상업지역, 뚝 떨어진 게 뭐다? 유통상업지역 이렇게 되어 있었죠. 상업에 관한 거예요. 이건 답이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97번에 이거는 이제 다 적어놨네요. 전기 뭐 설비기술사, 공존행동기술사 협력을 받아야 되는 건 10만인데 1만인데 창고를 1만인데 기타 여기 항원항습 특수청정이 500이에요. 5천도 아니고 모든 것이 연립과 아파트예요. 물에 관한 게 500, 잠에 관한 게 2000, 그 다음에 업무에 관한 거 우리가 3000, 그 다음에 어떤 정신에 관한 거, 정신적인 것이 1만 해서 전체적으로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얘기했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상 건축물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협력을 받아야 되는 거 그랬죠? 아파트와 속하지 않는 것이 나왔네.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나왔고 숙박에 해당되는데 잠자는 것이죠. 숙박에 해당되는데 2천이 있네. 잠자는 것이 2천. 그러면 답이 다세대주택을 물어봤겠네요. 97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98번에 연립주택이 나왔네. 연립주택. 우리는 아파트가 있고요. 연립이 있고요. 다세대가 있어요. 아파트는 5계층, 주택으로 쓰이는 게 5계층 이상, 2개는 4계층 이하. 그런데 이 중에서
연립은 한 개동의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거. 얘는 660제곱미터 이내인 거. 그러면 연립주택을 물어봤으니까 4계층 이하이면서 660을 초과한 걸 찾아야 돼요. 660 초과하고 4계층 이하를 찾아야 돼. 2번밖에 없네. 딱 봐도.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98원에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를 물어봤어요. 이렇게 주차장이 있을 때 우리가 교통량이 많은 곳보다는 교통량이 적은 곳에 두는 게 원칙이지만 많은 곳에 둘 수도 있다. 둘 때 이런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부터 5m 이내에는 두면 안 된다. 노유자 시설이 있으면 그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 두면 안 된다. 종단구배가 10% 이내가 돼야 된다. 10%가 넘어가면 두면 안 된다. 10%가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너비가 4m 이상이 돼야 되고요. 200대 이상일 때는 6m 이상을 가져야 된다. 라는 거. 너비가 설치할 수 있는 거 4m 이상이 돼야 되고 10%, 100m일 때 10m 이상이 돼야 되고 횡단보도에서 5m 이내가 돼야 되고 출입구 20m 이내는 안 돼요. 10m 거리니까 되네. 횡단보도 5m 이내나 10m 거리에 있으니까 5m 이상 너무 떨어졌으니까 답이 3번, 99번의 답은 3번. 그 다음에 이제 100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 공연장에 대한 게 나왔네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공연장이 있는데 여기가 800이네. 요 문은 1.5m 이상이 돼야 되고 바깥쪽으로 열려야 되고 2개소 이상을 해야 되고 100분의 면적 곱하기 0.6이 요 출입구의 유효폭을 더한 값 이상이 돼야 되니까 이게 800이 나오니까 68이 48, 4.8m가 나오니까 최소 1.5m 이상이 되니까 4.8을 1.5로 나누니까 약 3.2개소가 나오면 무조건 하나 더 해야 돼요. 4개소를 해야 됩니다. 그럼 답이 2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 번 풀었기 때문에 금방 알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풀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